안녕하세요. 씩씩한 항암여 이경미입니다. 지금은 좀 밤 늦은 시간인데 오늘 서울 인사동에 다녀왔어요. 이제야 비로소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 책을 쓴 우리 김민지 작가와 북토크를 하고 왔거든요. 제가 그곳에서 MC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하게 시원하게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더우니까 북토크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나는 6년차 남자다. 너 정말 괜찮은 거지? 너 정말 괜찮은 거지? 하고 물어봐주는 사람은 사실 없다. 물어보는 사람이나 대답을 해야 하는 사람이나 불편한 질문이니까. 그래서 나는 가끔 스스로 물어봐준다. 너 정말 괜찮은 거지? 응, 물론이야. 나는 아주 괜찮다. 정말 행복하다. 이 예기치 못한 우연한 부분에 나는 최선을 다하였다는 걸 내가 가장 잘 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다시 되돌아간다 해도 이 부분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다시 되돌아간다 해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하고 똑같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똑같이 물러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쉽지만은 않겠지만 나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우리 손목을 잡은 일도 없고 약속한 일도 없지만 난 알아 이게 사랑인 것을 그대도 내 눈물 보여주면 내가 가서 달래주리라 우우 빵빵 지에게 전해주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오 알로하 모시겠습니다. 이 책은요, 아미북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아미북스는 국내 최초 암 환자 전문 출판사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도 암환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고 있는 책들도 암환우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들을 중심으로 지금 내고 있어서 이번에는 에세이집으로 발간이 됐는데, 이 김민지라는 암환우는 유방암을 2016년에 발병이 되고 치료를 하고 또 전이가 됐는데 계속 치료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와중에 이렇게 책을 기특하게도 써낸 친구인데요. 저는 북토크 있기 전에 이 책을 2번 읽고 가서 북토크를 나누고 왔습니다. 시작 전부터 약간 좀 놀라기는 했어요. 소개가 있는데 6년차 비완치 암 환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김민지라는 작가가 암을 알게 된 건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 둘째 아이 임신한 상태였고, 아이를 지키기로 결정을 해서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 마취로 이제 유방암 절제하는 수술을 받거든요. 전신 마취하고도 힘든 수술인데 부분 마취로 그 암덩이를 떼내는 기분은 어땠을까 생각을 하니까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워낙 커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녀 나이가 26이었습니다. 너무 가혹했겠죠. 네, 그래서 그녀가 사실은 이 책을 쓰기 이전에 쭈니니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그에서 자신의 투병 일지를 이렇게 쓰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락이 닿고 해서 책을 한번 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이 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 암환우 분들이 보시게 되면 뭐 내가 썼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투병을 하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내 몸의 상태, 또 가족과의 오가는 대화들,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써내려갔어요. 마치 교통사고처럼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챕터 1에 보면 어느 날 나에게 암이 교통사고처럼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단한 엄마가 되기 위한, 더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긴 여정이었다라고 쓰는데, 저는 이 책이 마음에 와닿았던 건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곁에 오래 있어줄 수 있을까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참 마음이 아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와닿았던 건 뭐냐면, 저랑은 좀 상황이 다른데 이 친구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그 챕터 뒤에 자기가 느꼈던 그 말을 일기로 이렇게 써냈거든요. 총 5개의 글을 써냈어요. 아내가 처음 암 진단 받던 날, 아내 머리카락이 빠졌다, 참 다행이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아내의 심경을, 그러니까 암환우인 아내의 심경을 쭉 쓰다가 그 끝에 딱 그 순간에 남편이 느꼈던 걸 그 시선으로 써내는 걸 볼 때, 가족들은 이런 마음이구나, 남편들은 이런 마음일 수 있겠다, 그리고 남편이 참 선하다, 착하다, 얼굴을 보지 않았는데도 그냥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은, 그래서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네. 책은 중간중간 그 에세이와 맞물리는 그런 사진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서 쉽게 따뜻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암이라는 질병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번씩 삶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담히 써 내려가고 있거든요. 북토크에는 아미다해 회원들이 이제 많이 왔었고요. 이 작가의 어머니도 왔었어요. 엄마가 눈물을 좀 보이시고, 엄마가 눈물을 보이니까 우리 작가도 마음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었고요. 작가가 했던 말 중에 이 글을 쓰는 과정이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책을 내든 내지 않든 한번 이렇게 글을 써보는 것도 분명히 치유가 된다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친구도 아마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블로그에 이렇게 차근차근 기록을 하던 것이 묶여져서 이렇게 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써놨던 기록들이 있어서 책을 내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치유의 과정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나만의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 김민지 작가처럼 이렇게 나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 중에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 그 중에 하나 나와의 대화,
글을 쓰는 작업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한번 다시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직 비완치자. 한 달 전에는 복수가 차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참 해맑고 그 시식한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부산에서도 이어서 북토크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김민지 작가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네,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휴가 때 이렇게 책 한 권 읽는 것도 괜찮잖아요. 너무 머리 아프고 너무 우울하고 힘든 책은 좀 그렇습니다. 이 책 보고 펑펑 울었다는 분도 계신데 저는 펑펑 울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담담했고 남편분이 쓴 어떤 글에서 약간 좀 짠한 부분이 있긴 했었습니다. 가족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암환우 분들께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려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본인을 사랑하고 계시죠? 너무 들이댔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씻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